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산출 근거가 너무 넓다,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출력 틀이나 출력 항목 쪽에 가셔가지고 여기 각각에 가면은 이렇게 요 같은 화면이에요. 같은 건데 트리로 보는 게 편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트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드 형태로 각각의 거 보시고 싶으면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산출 근거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산출 근거라는 걸 찾으시면 우측편에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트리 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산출 근거에 대한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를 줄여주시면 돼요. 뭐 100 이렇게 넣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이 칸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넓히고 싶으면 다시 여기다가 넣고 118, 아까 원래 118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칸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재료비를 보시면, 재료비를 눌러보시면은 재료비는 단가는 체크가 꺼져 있고 금액만 이렇게 돼 있고 1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대략 뭐 15 정도로 이렇게 늘리면 요 재료비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나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칸 너비 자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프린터기마다 조금씩 이렇게 여백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되는 것들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은 되어 있지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칸 너비를 요 숫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재료비 찍으면 재료비에서 아래쪽에 보면 단가와 금액이 있죠. 여기 요것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가가 표시가 됩니다. 요 체크를 꺼버리면 하나는 안 나오고, 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비 길이를 조절하시면 여기다가 여기도 15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재료비가 늘어나죠.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수치 값이 찍혀 나오는 거고요. 내용을 체크를 꺼버리면 값이 안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빈칸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값은 있지만 표시를 안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비고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 때 그런 내용도 안 나오게 하겠다 하면 요걸 체크해 가지고 체크를 해제를 해서 안 나오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용지 설정 부분은 각 항목별로 뭐 이렇게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용지 설정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요 양식에 맞는 출력 양식이 나옵니다. 참,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 게, 여기 출력물 쪽에서 용지 설정에서 보면 간혹 보시면은 그 출력물이 엑셀 파일도 보면은 위로 이렇게 집계돼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내역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죠? 요렇게 올라가게,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 내용들이 계산이 돼서 상단 요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 내역서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내역서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다른 그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공정들, 자, 여기 건축공사 쪽에 넘어가면,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요런 내용들을 인쇄를 할 때 보면 여기 내역서를 한번 볼게요. 내역서 가가지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토공사에 대한 거고요. 여기 자, 가설공사 해가지고 여기에 내역들만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여기 가설공사라는 부분에다가 금액을 찍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합계가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에 이렇게 찍히게끔 돼 있어요. 기본값은. 근데 상단에 가설공사에다가 여기다가 금액을 표시하겠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아까 그 용지 설정에서 합계 위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합계 위치가 기본적으로 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위로 이렇게, 상단 0칸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찍혀 나와요. 토공에서도 여기 상단 부분 이렇게 찍혀 나오고 우수공에 대한 거 이렇게 위로 아래쪽에 합계가 없고 위로 이렇게 쭉 찍혀 나오는 거예요. 상단 연속 한 칸이면은 한 칸 띄우고 하나 끝나면 한 칸 띄우고 하나 끝나면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상단 낱장으로 하면은 하나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각각에 한 장씩 나오는 거고요. 기본은 하단 요거고 0칸 연속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합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고 합계 나오고 기본은 하단으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한 장 나오게끔 그러니까 한 공정당 한 페이지로 꽉 차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치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간혹 이제 토목 쪽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위 대가 쪽에 뭐 이렇게 넘어가면 각각의 출력물 하단에 여기 나오는 거 보시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여기 있는 비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우겠다, 넓히겠다 이러면은 필요한 그 양식을 선택해 놓고 상단 부분에 용지 설정에 가서 여기에서 출력 항목과 트리 여기에서 변하신 데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14 정도로 넓히겠다. 이렇게 하면은 비고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내역서 쪽에 저희가 여기 내역서 여기 출력물 보면은 직계표 부분에는 분명 해가지고 하나만 있죠. 여기 규격이 없이. 내역서는 보면 여기 규격 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용지 설정에서 조절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만 나오게끔.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지 설정에 들어갔을 때 출력 틀이나 항목 쪽에 가면 여기에 규격은 체크가 꺼져 있고 여기에 분명의 길이를 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격 없이 이렇게 분명만 길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용지 설정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각 항목별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측편에 어떤 별도의 출력 양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여기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출력하는 거는 미리 보기 눌러서 뽑으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출력하는 거는 일괄 인쇄를 하시는데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에 일괄 양식 등록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괄 양식의 거를 등록할 때는 제가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겠습니다. 네, 다 지워버렸고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이 값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출력을 하죠. 자, 요게 발주처용일 때는 자, 이 양식입니다. 이거를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공자 쪽이다 그러면 시공자용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양식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했고요. 그리고 값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를 이렇게 선택해서 원가 계산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직계표가 필요합니다. 직계표 제로비 노비 경비 형태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직계표 들어가고 내역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1위 대가 쪽에 있는 1위 대가 목록이 제일 큰 거예요. 1위 대가 중기경비 단가산출서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1위 대가 목록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명세를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단가산출서가 중기경비보다 중기경비가 단가산출서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가산출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단가산출서를 먼저 목록을 넣어주고 그리고 명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기경비를 이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명세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품목에 있는 단가 대비표를 넣어주죠. 품목 쪽에 있는 단가 대비표.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자, 요거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일괄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일단 전체 미리 보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미리 보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다음 넘어가면 원가 계산서 나오고, 제가 이거는 원가 계산서를 갖다가 직계 공룡별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원가 계산서가 여러 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직계표 나오고 내역서 나오고, 자, 이렇게 쭉 총 110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110장까지 가보면 100일장의 단가 대비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인쇄는 여기 프린터기 눌러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엑셀을 누르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PDF 파일로 PDF 이 탭을 선택해가지고 일괄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은 엑셀 파일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할 때는 지금 요 양식 보시면은 사용 품목 전체 단가 대비표라는 게 제일 위에 있고 원가 계산서 값지가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것들은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수식이 걸려요. 수식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식이 걸리려면 작은 것부터 이제 넘겨놔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큰 거를 수식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작은 단가 대비표를 먼저 넘기는 거예요. 단가 대비표가 있어야지 중기경비나 단가산출서나 1위 대가에서 이제 단가를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가 대비표가 있어야. 그리고 내역서에서 1위 대가나 뭐 단가 대비표가 있어야 수식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먼저 변환이 되어야만 수식을 원활하게 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게 조금씩 뭐 달라지는 거는 상관없이 일단 변환이 되게끔 맞춰놨지만 하지만 요 순서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놓으면 이 순서대로 엑셀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엑셀도 변환도 되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엑셀에서도 시트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등록하는 거는 좀 전에 그 인쇄할 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작은 거 공사 자료에 있는 자재 쪽에 전체 자재 리스트 하면은 전체 자재 리스트 하면 자재 노무 경비 다 나오는 거예요. 자재 리스트 하면 자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품목 전체 리스트 해놓고 단가 대비표 하면 노무비 경비까지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양식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단가 대비표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위 대가 쪽에 가서 제일 작은 건 그 다음에 중기경비 명세가 작고 그 다음에 1위 대가 중기경비 목록 그 다음에 단가산출서 명세 단가산출서 목록 그리고 1위 대가 명세 1위 대가 목록 그리고 내역서로 갑니다. 내역서 을지가 그 다음 작고요. 그 다음에 직계표가 작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가 작고 그 다음에 갑지는 시공자용으로 하겠다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죠. 자, 요렇게 이제 양식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있던 거랑 달라지게 되면은 수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가가지고 계산 전체 한번 해주시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일단 일괄 변환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요게 수식이 쭉 걸려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수식 변환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식은 가로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고요. 요건 뭐 세로로 하고 싶으면 세로로 해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일괄 변환은 제가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일괄 변환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엑셀 변환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에 갑지 시공자용 요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지 시공자용 요거 하나만 딱 변환이 돼요. 엑셀 변환은.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각각 여러 개를 넘기더라도 엑셀 변환 눌러 가지고 넘긴 거는 각 시트별로 수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식을 걸기 원하면 반드시 일괄 변환이나 아성양식 일괄 변환을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변환하고 아성양식 일괄 변환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 양식 자체를 내가 등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성 일괄 변환은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 외에는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고, 그리고 용지 설정에서 칸 조절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요거는 고정된 양식이니까 수정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이 변환이 다 되었습니다. 자, 변환이 다 됐고요. 자, 원가 계산서가 이렇게 지금 공종별로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고요. 시트를 이렇게 밀어서 보면, 자, 여기에, 여기 각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원가 계산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집계표가 여기 있습니다. 집계표. 그리고 내역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집계표에 이런 산식들이 내역서에 있는 그 항목들과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순으로 해야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내역서 쪽에 넘어갔을 때, 여기 찍었을 때, 요거는 이제 이건 수량 부분이고, 자, 여기 단가 부분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단가 산출서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가 산출서가 있어야만 이렇게 찾아가서 수식 어디 있는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이제 변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게 이렇게, 단가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중기경비, 단가산출서, 1위 대가, 내역서, 집계표, 원가계산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한번 보면 여기 엑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일단 요거 엑셀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엑셀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엑셀 설정인 거예요. 엑셀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인쇄 설정이 있고, 엑셀 설정이 있습니다. 타이틀 설정. 자, 요런 것들은, 여기 타이틀 설정 부분, 공룡명이 뭐, 요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내역 설정 부분에 있는 변경 전 색깔, 변경 후 색깔, 요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건데, 뭐, 변경 전 금액에 대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꾸는 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뭐 선택적으로 해보시면은 이제 엑셀에서 이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지금 요거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출력물에서도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타이틀에 대한 글자, 그리고 여기 뭐 컬럼 헤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런 타이틀 부분 있죠. 이거는 여기 별 타이틀이 없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에 내역 설정에 공정명 설정 뭐 이런 데 갔을 때 1위 대가 목록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공정명에 대한 거. 이거 체크했을 때 하고 껐을 때 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면, 내역서를 선택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색깔 여기 살짝 바뀌시는 거. 여기 끄면 이렇게 색깔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이고요. 글자 색깔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진하게 뭐 이런 거 여기서 다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1위 대가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합계에 대한 거, 합계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 나는 요 색깔들 있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색깔 조절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에 대한 거, 글자, 이런 글자, 여기 노란색 들어가 있는 글자, 이런 거 공사명 이렇게 파랗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 될 거고, 엑셀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 설정 부분이 있고 엑셀 설정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인쇄할 때 적용되는 항목들입니다. 그 엑셀 설정은 엑셀로 변환할 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엑셀 설정, 인쇄 설정을 먼저 한번 보면, 여기에 분명히 공량 구분 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항목들에 보면 공량이 있습니다. 요건 전기나 설비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항목들인데, 자, 여기에 전등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철거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 있죠? 여기 철거라고 된 거. 철거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 있는데, 그 아까 옵션이, 요 옵션이에요. 요거 조금 치워서 보면, 여기에 품명의 공량 구분 표시라고 있죠? 자, 여기, 요 품명에다가 공량 구분, 이게 공량 구분이에요. 철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철거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격 명칭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규격의 첫 부분이 품명과 동일한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있죠, 그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규격에 있는 요 부분은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요게 출력물에. 그리고 공량 자재 할증 0% 품목 원수량 표기라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엑셀 이거 이제 출력을 할 때 공량 자재 할증, 여기에 자재 할증이 0인 자재, 지금처럼 이렇게 철거인 거. 철거는 자재 할증이 0%예요. 0%일 때 요거는 품목의 원수량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갈로를 해가지고 수량의 원수량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가 대비표 자료집으로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자주 쓰는 옵션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 내역서에 이제 그 단가들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 공사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적용되는 단가집이 물가 자료, 물가 정보, 이렇게 가격 정보, 뭐 거래, 유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출력하기 싫은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반기 단가 꺼가지고, 그러니까 노임 단가는 표시하지 않겠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적용 단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다 껐더라도 노무비는 상반기가 적용돼 있는 그 단가가 적용 단가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노무비 부분은 요거는 출력을 이렇게 다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물가 자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공사의 가격 정보 단가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꺼가지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가격 정보 없이 이렇게 나머지 단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최저 단가도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단가로 단가 대비 일단 한번 진행하겠습니다.